안녕하세요. 뉴욕 맨하탄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송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에서 IRS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미비자로 의심되는 약 70만 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유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IRS는 오랜 기간 동안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보호가 된다고 강조해 왔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타 정부기관, 특히 국토안보부에 신분 노출이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서류 미비자는 약 1,10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납부한 세금의 규모는 1,000억 불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뉴스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은 재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ICE는 합법적인 취업신분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회계감사, 인신매매와 인신밀수의 집중 단속,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체포, 감금, 추방에 추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안보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이를 실현하는 데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하며, 재무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 자격이 되는 법집행 인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초 IRS와 재무부는 국토안보부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지만 현재 국세청 대행력을 맡고 있는 멜라니 크라우스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응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임명된 국세청장인 데니 웰펠은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난 1월 20일 사임을 했는데요. 트럼프 정권에서 다음 국세청장으로 내세운 빌리 롱이 임명되기 전까지 국세청장 된 2월 28일 퇴임하자 멜라니 크라우스가 지금 국세청장 대행력을 맡고 있는데, 멜라니 크라우스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를 모색해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2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IRS는 국토안보부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세금 징수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IRS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타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민사상 혹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웹사이트에는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며,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보호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납세자의 정보는 타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 위반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IRS의 형사조사관은 타기관의 납세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만일 이번 조치가 성사된다면 서류 미비자들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타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치가 행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2월 28일 기사에 달린 커멘트를 보면, 이번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관한 다수의 의견은 납세 의무를 지키고 있는 서류 미비자를 타겟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범죄자 추방은 미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었지만 납세 의무를 지킨 서류 미비자의 추방에는 그렇지 않은 반응이 많은 상황이고요. 원천 징수 대상자가 되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낸 서류 미비자들은 시스템을 악용하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개인들은 IRS에 최근 그들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부유한 가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직장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 세금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취업 신분은 아니지만 세금 보고를 할 목적으로 소셜 번호가 아닌 구자로 시작하는 텍스 아이디 번호를 소지한 직원의 정보,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승인 없이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제약 문구가 적힌 소셜 번호를 갖고 취업을 한 직원은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가진
있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직원에 대한 원천 징수를 했다면 이런 정보도 IRS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감안하면서 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며, 비즈니스는 합법적인 취업 신분이 없는 사람들의 원천 징수를 해서 왜 이러한 자료들을 IRS에 제출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서류 미비자라고 해도 그들의 납세 내역이 국토안보부에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고, 만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 획득의 기회가 온다면 국가에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에서 납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었다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납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고용주가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소셜번호라도 제시를 해서 취직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고용주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와 취업을 할 수 없는 소셜번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합법적인 취업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를 확인하는 I-9 컴플라이언스 법에 익숙하지 않아 아주 많은 경우 단지 소셜번호가 있으면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취업에 제약이 있다는 문구가 없는 소셜카드와 같이 생긴 것을 위조해서 고용주에게 제시했다면 고용주는 의도치 않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원천 징수하여 IRS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개인소득세 보고는 다음 달 4월 15일까지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2024년에 소득세가 있었고 그 부분이 원천 징수가 되었다면 고용주에게 W2 양식을 이미 발급받으셨을 거고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1099라는 양식을 이미 고용주에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세금 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지 않게 된다면 이미 개인정보가 IRS에 다 보고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 보고를 마감일 전에 하지 않은 이유로 IRS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I-9 컴플라이언스, 즉 채용하는 모든 직원의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요. 많은 경우 보면 그냥 I-9 양식을 작성해서 회사에 비치해 둔 것만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고, 아주 많은 경우 I-9 컴플라이언스에 요구되는 신분증을 어떤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I-9 컴플라이언스를 할 때 어떤 아이디를 확인해야 되며 언제까지 어떤 정보를 기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내용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